이 여자는 정성껏 꾸민 뒤 집에 가서 고생하는 총재 남자친구를 잘 보상해주려 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가 곧 귀국한다며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다음날 여자는 정성껏 꾸민 뒤 공항으로 향해 곧 귀국할 미래 시어머니를 맞이하려 했다. 하지만 총재 어머니가 너무 젊어 보여 까탈스럽고 오만한 총재 약혼녀에게 그녀가 총재를 유혹하려는 정보로 오인받았다. 더욱이 아무 말 없이 바로 그녀에게 한 대의 따기를 후려쳤고 천하의 여자를 욕하며 자기 옷을 빼앗으려 하고 자기 남자를 빼앗으려 한다고 소리쳤다. 여자가 이름을 밝히자 이사장은 그제야 상대가 총재 아들이 꼭 소개시키고 싶어 했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원래 오늘 아침 이사장은 막 귀국했는데 공항에 내린 직후 총재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들은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지만 여자는 일찍이 사람을 시켜 아들의 여자친구 정보를 조사했고 그녀가 품행이 나쁘고 마음씨가 불순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즉시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며 자신은 그런 사람이 시집 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들은 고집스럽게 끊임없이 여자친구를 변호하며 어머니께 그녀가 이미 고쳐졌다고 보증하고 어머니께 만나보라고 부탁했다. 어쩔 수 없이 이사장은 어렵게 그녀를 한번 만나보기로 승낙했지만 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며 자신의 며느리는 다른 점은 평범해도 인품은 반드시 좋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 역시 단단히 맹세하며 여자친구는 분명히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화를 끊은 후 총재는 여자친구에게 이번에는 꼭 잘 해내어 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라고 당부했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고 꼭 잘 해내어 이사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겠다고 응답했다. 고 총재는 카드 한 장을 꺼내 여자친구에게 몇 벌 예쁜 옷을 사서 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라고 했다. 그래서 여자는 동생과 함께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치파오 매장으로 갔다. 한편 총재 어머니도 이 치파오 매장에 와 있었다. 반년 전 총재가 여기에 어머니를 위해 특별 제작한 천정급 치파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장은 오늘 그 옷을 찾으러 온 것이다. 그런데 점원이 픽업 영수증을 건네주려 할 때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고 처음 보자마자 어머니의 치파오를 좋아하게 되었다. 이때 점원도 그녀의 안목을 칭찬하며 이것은 손님이 주문한 독품이다.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단 하나뿐인 독품이라는 말을 듣자 여자는 바로 점원에게 포장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점원은 이 치파오는 다른 손님이 주문한 것이며 영수증도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자는 그냥 영수증을 낚아채서 찢어버렸다. 옆에 있던 동생도 큰 소리치며 누나가 원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외쳤다. 점원은 그 모습을 보고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동생은 더 이상 말하면 가게를 부수겠다고 협박했다. 여자가 이렇게 횡포롭고 무례한 모습을 보이자 이사장은 어쩔 수 없이 다가가 선의로 타일렀다. 이 치파오는 자신의 체형에 맞춰 맞춤 제작한 것이니 여자가 다른 스타일을 좀 더 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자는 감사를 표하지 않고 오히려 여자가 이렇게 예쁘게 입은 건 분명 어떤 늙은 남자가 밖에서 키우는 정보일 거라 비꼬았다. 그 말을 들은 이사장 비서는 순간 화가 나 입을 깨끗이 하라고 했다. 그때 지배인이 다가왔다. 사건의 경위를 듣고 나서 그녀는 이 치파오가 이사장 체형에 맞춰 맞춤 제작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여자가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 여자에게 사이즈 재기를 해보고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제안했다. 예상대로 같은 사이즈를 여자 허리에 두니 완전히 맞지 않았다. 그런데 여자는 자신의 허리가 굵다고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점원 측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우겼다. 그리고 어떻게든 오늘 이 치파오는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말했다.